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제주도청의 공식 업무 보고를 받으며 민선 8기 4년 계획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 실천 방안은 물론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 청정환경분과와 1차 산업분과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오는 17일까지 도청 실국별로 진행되는 이번 보고를 통해 민선 8기의 정책과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께서 어떤 부분들을 향후 도정에 반영해서 나가야 될지 중점 추진 사업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1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 구체화를 위한 여론 수렴도 진행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임기 시작 전까지 15분 생활권 도시와 신교통수단 등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6대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도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정 운영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 슬로건, 그다음 100대 과제, 도정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걸맞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할 인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선 8기 새 도정의 첫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인사청문 절차를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6년 전부터 폐원한 감귤원 등 밭을 빌려주면 20년 동안 확정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 막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농가들은 수익은커녕 손해만 떠안게 됐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13,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재작년 6월에 완공됐습니다. 운영 2년여 동안 토지 임대료로 받은 수입은 6천만 원 정도. 하지만 제주도가 개발 부담금으로 8,700만 원을 부과해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세금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은 남는 게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이거 참여 안 했죠. 이게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제주도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폐원한 감귤원 등 밭을 빌려주면 20년 동안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지금까지 70여 농가가 참여했는데 농가들은 제주도가 사전에 제대로 고지했다면 사업 참여를 신중히 결정했을 거라며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참여 농가를 모집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말만 믿고 감귤 폐원지 태양광 농사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이 지체되고 막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처지인데다가 제주도는 사전 고지가 미흡했던 점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자료 등에는 개발 부담금이 명시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적 감면하고요. 제주도가 농가 등에 부과한 개발 부담금은 6억여 원. 농가들은 시민단체와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돌고래 관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따금 기자입니다.
관광 선박 3대가 돌고래를 쫓아갑니다. 2대가 돌고래들을 에워싸고 깔아뭉갤 듯 돌고래 무리 가까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돌고래 관광 규정에 따르면 50m 이내로 다가가면 안 되고 3대 이상의 배가 동시에 관광을 해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이 돌고래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박들이 되게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광업체 측은 운항하다 보면 거리를 가늠하기 어렵고 돌고래가 물살을 타기 위해 스스로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다라는 게 조류 때문에도 그렇고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조금 갈 수 있어요. 근데 돌고래가 붙으면 배가 달리면 현수파라는 게 생겨가지고 배 옆에 붙어요. 파장이 생기면 그 음파를 타려고. 고래 선박 관광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지만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돌고래 관광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돌고래가 위험한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고래 관광 규정에 대한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돌고래 근접 관광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83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6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2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1일 이후 133일 만입니다. 현재 도내 재택치료자는 900여 명이고 병상 가동률은 12.2%, 위중증 환자는 1명입니다. 제주 경마장에서 경주마가 뒤바뀌는 바람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주 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출전하기로 했던 말 대신 다른 말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막권 판매액은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마사회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화물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전 8시 20분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20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 도급 금액이 87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해 공사 관계자 등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와 여당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4차 교섭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잠정 합의됐지만 국민의힘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는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규 발굴 연구 보고서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소록도 갱생원 등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잠정 목록에 먼저 올라야 하는데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현무암으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하나의 섬에 나타난 경우가 드물다며 제주 돌문화의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멍갈파래를 활용한 사료 개발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1년 동안 구멍 갈파리를 활용한 친환경 사료를 개발한 결과 구멍 갈파리를 첨가한 사료에서 가축의 메탄가스를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구멍 갈파리를 먹인 소의 경우 메탄가스 발생량이 평균 28% 감소했고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인 설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조작간첩 피해자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민주화운동 사료연구소는 오는 8월 25일까지 간첩 조작 사건 피고인이나 1세대 유족을 대상으로 읍면동이나 연구소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34%가 제주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맡으며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0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받은 2,7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인호 해군 제주기지 제7기동전 단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인호 신임 단장은 해군사관학교를 48기로 졸업하고 율곡 2위 함장과 해군 특수전 전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